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영쌤이에요. 오늘은 현대미술사 작가탐구 6번째 시간으로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 작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금까지 모네, 고흐, 뭉크, 샤갈, 피카소는 모두 남성 작가였는데요. 이처럼 미술계에선 여성 작가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프리다 칼로는 남성 작가로 가득한 예술계의 여성 작가로서 미술사의 위대한 작품과 의미 있는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인생 스토리와 관련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코코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영화 코코는 멕시코의 고유 명절인 죽은 자의 날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멕시코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12살 소년 미겔이 고대의 우연히 방문한 사후세계에서 신비한 존재들을 만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예요. 미겔이 방문한 이 사후세계에서 멕시코의 대표적인 작가 프리다 칼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상징적인 화가로서 국보급 작가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명성과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라는 유명인사가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에 출연한 것이겠죠? 프리다의 작품엔 원숭이와 같은 동물이 많이 등장하고 영화에서도 이 원숭이를 형상화한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웃음을 줍니다. 프리다의 상징적인 갈매기 눈썹도 정말 똑같이 표현했죠? 먼저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강인한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둘째, 6살의 소아마비, 18살의 교통사고, 30여 차례의 수술, 죽음까지 이른 병마, 남편의 끝없는 여성 편력, 3차례의 유산 불임 등 그녀의 삶에 반복된 고통과 절망은 수많은 작품의 소재가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린 자화상 작품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다 칼로는 20세기 멕시코 예술가, 페미니즘 미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태어날 때 이미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고 양쪽 다리의 길이가 맞지 않아 거동이 매우 불편했죠. 어릴 적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성격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해 나갔고 공부도 열심히 잘 하는 학생이었어요. 의사를 꿈꿀 정도로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프리다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쳤어요. 18살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쇄골, 갈비뼈, 다리, 발,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척추와 골반이 부서지면서 의사는 그녀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강한 정신력으로 깨어나긴 했지만 그녀는 제대로 앉거나 걸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골반뼈가 세동강이 나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프리다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평소 예술적 재능이 있었던 그녀는 곧 아버지께 그림 도구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의사의 길은 포기해야만 했지만 원래 자신이 좋아하던 과학과 미술을 접목시켜서 의학 서적에 그림을 그리는 사파가를 꿈꿨거든요. 아버지는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치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커다란 거울을 부착했고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그림 그리기가 삶에 힘을 주었고 회복을 도왔던 것이죠. 이렇게 누워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하루 종일 바라본 프리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많은 자화상을 그려낸 것이죠.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얼굴을 화폭에 끊임없이 담아내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고난을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내 프리다의 인생에서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의 만남인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 인생에서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고 귀한 일이죠. 특히 내 평생의 반려자, 즉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요. 하지만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고통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의 남편인 디에고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두 번의 결혼도 그의 바람기 때문에 끝이 났고, 프리다와의 결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외도를 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또한 프리다가 임신을 했으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유산을 반복했고 프리다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죠. 아마 여자로서 인생을 살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프리다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고스란히 캔버스 위의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 비극을 예술로 승화하고자 했어요. 망연자실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살아가고자 했어요. 결국 프리다는 남편 디에고와 이혼을 하고 상징적인 자화상인 두 명의 프리다를 그렸어요. 다음 작품을 한번 볼게요. 프리다 칼로의 두 명의 프리다는 사랑의 상실로 인한 고통이 잘 드러난 작품이에요. 자신과 또 한 명의 프리다를 통해 자신이 둘로 나뉘어 달리는 것 같은 감정을 잘 표현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프리다는 디에고가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한 손에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고 있으며 그녀의 건강한 심장이 보이죠. 반면 왼쪽에 식민지 시대풍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프리다예요. 이렇게 반토막이 난 심장의 동맥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두 여인은 동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랑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비바 라 비다라는 작품은 프리다 칼로 생애 마지막 작품입니다. 새빨갛게 익은 수박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단순한 정물화가 아니에요. 작가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수박은 멕시코의 전통 행사인 죽은 자의 날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이 조각난 과일을 통해서 평생 동안 겪어왔던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했고, 비바라 비다는 인생 만세라는 뜻인데,
이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새겨 넣었어요. 죽기 전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 속에 새겨놓은 이 문구를 통해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자 했던 삶에 대한 프리다의 생각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많은데 아무래도 프리다 칼로의 인생은 교통사고, 이혼, 유산 등 삶의 어두운 부분을 다룬 그림이 너무 많아서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더 훌륭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느껴져서 선생님이 다음 등교주간 수업 때 작품을 더 많이 보여주겠습니다. 이 사진 속 모습처럼 프리다 칼로는 죽기 8일 전까지 화폭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끊임없이 담아내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프리다의 자화상은 늘 정면을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어요. 절망의 시기에 프리다는 작품 활동을 통해 희망을 되찾았고 자신이 처한 불행을 외면하여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직시했어요. 비극적인 삶의 불행을 직면하고자 하는 그녀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6명의 작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모네, 반 고흐, 뭉크, 샤갈, 피카소, 프리다 칼로까지 현대 미술사의 주요 업적을 남기고 새로운 미술사조를 만들어낸 이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은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존의 미술을 반대하고 새로운 표현 방법을 시도한 노력, 탁월한 그림 솜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을 찾아 도전하는 노력, 미술계 엘리트 작가와 대중의 조롱과 비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해낸 노력, 전쟁 속에서도 예술로 희망을 노래한 노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예술로서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자 한 노력, 수많은 고뇌와 연습 속에서 우리 현대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한지 궁금하지 않나요? 앞으로 미술 시간에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술 세계의 지평을 넓혀갑시다. 다음 주 등교 주간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빈칸을 채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작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8명의 작가 중에 2명의 작가는 선생님이 아직 영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그 2명의 작가에 대한 내용도 다음 주 등교 주간에 선생님이 덧붙여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납시다.